네, 안녕하세요. 인터컴 마이스토론의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새로운 게스트들을 모셔놓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게스트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빈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입사한 지 이제 3년 차 되어가고 있는 박세빈 주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김윤혜 차장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컨텐츠 중에 나름 되게 고위급. 그러니까 고위급. 첫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. PCO 업무에 있어서 서식은 얼마나 중요한가?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통일된 서식 양식과 깔끔하게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된 서식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건 너무 면접같이 답변을 하는 거죠. 괜찮아요? 괜찮나요? 그런 걸 원해서 섭외한 겁니다. 그렇군요. 이왕이면 예쁜 게 좋으니까 서식도 문서도 그냥 예쁜 게 보기도 좋고 이해도 더 좋고 그러지 않은가요? 근데 막 하다 보면 띄어쓰기 하나 때문에 막 밤새고 막 이러는 거는 어느 정도 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당연히 처음에 잘 지키다가 막 발주 막 1시간 남았는데 그때 막 이만한 페이지에 슈표가 하나가 없는데? 이러면은 좀 그런 거는 그 팀에서 인정을 한다면 넘어가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행이네요. 의견들이 비슷해서. 저를 오라고 한 거는 이 반대 의견을 아니요. 선생님 배틀 토론이었어요? 전혀 아니고 그냥 의견을 막 내주시면 돼요. 근데 이거를 작성해온 사람이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해. 그래서 내가 뭐 자간이 여기 다르고 여기 달라가지고 이걸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매번 올 때마다 그 자간도 다르고 들여쓰기도 다르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, 그러면? 근데 이거를 또 말하기가 궁금해서 말하기가 좀 이런 것까지 말하면 내가 너무 꼰대가 된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근데 저희 막 후배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저희는 일단 채워야 되는 내용을 열심히 채워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약간 들여쓰기가 이렇고 글자 간의 간격이 어떻다 약간 뭐 여기는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인지를 못한 걸 수도 있죠.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말을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게 있으면 저는 말해주는 게 맞다고. 근데 그렇게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? 그게 궁금해요. 여러 번 말했는데도 안 되면 그냥 내가 하고 말아요? 급하면 저는 제가 할 것 같아요. 근데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할 수 있다면 한마디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슬픈 게 어쨌든 취합자가 한두 번은 마지막에 보기는 봐야 되는 거 무조건 안 맞거든요. 다들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어쩔 수 없이 취합자가 하게 되더라고요, 마지막에. 그런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취업을 시켜요.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힘든 노동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. 다음에 어떻게 한번 누구를? 그렇게 뒤죽박죽 오는 친구분들한테 두 분을 위한 질문입니다. 많은 협력사와 일하는 우리, 기존의 협력사가 신생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이 삐그덕거린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근데. 그리고 되게 말 잘해야 되는 주제예요.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? 네네. 예를 들면은 웹 개발 같은 경우를 하게 되었을 때에 특히 웹 개발 같은 경우는 특히 최신 트렌드나 새로운 개발 기법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개발사를 이렇게 모시게 될 때 기존의 협력사와 코드가 진짜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진짜 사용 코드가 달라서 아니면 단순히 한쪽의 업무 방식이 이쪽 새로운 업체와의 업무 방식이 아주 많이 달랐을 때 그럴 때 약간 좀 삐그덕거리는 경험이 있었거든요.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보셨어요? 중간에서 이 사람의 말을 저 사람한테 좀 더 이쁘게 잘 풀어서 전달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쪽 업체에서 무언가 업무를 했을 때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혹시 이분들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 잘못한 부분이 없을까 했는데 발견되면은 먼저 저기 이 수정 먼저 부탁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약간 좀 배리어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. 중재자 역할을. 네. 쉽지 않죠. 저는 이걸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사실 코로나 전엔 별로 못 느꼈었거든요.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우리 기존 협력사 이외에 막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이런 팀이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협력사끼리 너무 처음 보는 건 거죠. 그래서 서로의 업무 방법이나 이런 것도 검증이 안 돼 있고 모르시다 보니까
그리고 조심스럽다 보니까 뭐 A 업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저쪽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저쪽에서 왜 우리한테 일을 떠밀지? 이러는 거죠. 근데 사실 A는 들어보니까 우리가 저쪽에 일을 뺏어서 수익을 가져갈까 봐 저쪽에 배려를 한 건데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의도치 않게. 그래서 저는 뭐 솔루션은 아니었었는데 그냥 한 번에 다 모여가지고 그냥 얼굴 푸고 술은 안 먹었는데 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가. 그냥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.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행사마다 꼭 하나 두 개씩은 신생업체랑 같이 하거든요. 그러면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요번에는 이 업체랑 한번 해보겠다. 그거를 하면은 다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. 양해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열심히 만든 보고서를 선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보고서인데 제출한다면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? 아니요, 저는 그랬던 적은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뭔가 오해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저 선배님의 의도가 뭐였을지를 먼저 직접적으로 맞아, 여쭤봤을 것 같아요. 저 사람이 내 보고서를 가져갔다라고 단정을 짓기 전에 일단은 이번에 그 정리하신 보고서 봤는데 제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. 혹시 이런 이유가 있는지. 나 같은 사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뜨릴 수 있어.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. 근데 그렇게 했는데 미안해, 다음엔 내가 조심할게 하면은 그냥 내가 잘 오해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겠는데, 예를 들어 내가 가이드 했으니까 내가 한 거 아니야? 내가 다 알려줬잖아 이래버려요. 그렇군요. 사장님. 네, 5층 조용히 5층 내려가야죠. 근데 이게 입장차가 있는 게 내가 쓴 보고서라 그래도 내가 다 100% 쓴 건 아니잖아. 위에서 가이드를 주고 옆에서 뭔가 도움을 주고 이게 온전히 내 거는 없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. 저도 회사에서는 없었는데 대외 활동하거나 뭐 이러면은 보고서 말고 아이디어 같은 거 있잖아요. 맞아. 우리 뭐 예를 들어 항상 뭐 이래서 클래스 타입으로 회의를 했었어. 근데 라운드를 한번 해보자. 그러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 최고야 했는데 나중에 그걸 들은 어떤 뭐 선배든 후배든 누군가가 갑자기 자기 거 그냥 막 내는 거지. 그럼 그런 거는 좀 화나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사람들도 생각 없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. 그리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내가 얘기한 거 같은 거야. 기억이 내 위주를 다 기억하잖아요. 그랬을 거라고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. 다음 어려운 질문? 행사장에서 우리가 밤을 새야만 할 수 있는 무리한 업무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 해준다? 못한다고 한다. 요즘 밤을 못 새가지고 아니 체력적으로 밤을 못 새. 다음날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밤을 못 새요. 하루 이틀 정도면 저는 젊어서 가능한 거. 네, 최근에도 했는데 이게 졸리다라는 그 느낄 새가 없는 것 같아요. 각성을 넘어서 가지고. 근데 어쨌든 같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고 뭐 하루 이틀 요청하는 거면 저는 해줄 수 있어요. 저는 아직까지. 근데 그게 만약에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라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업무. 그래도 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그들도 빨리 잘 수 있다면 저는 같이 하고 그냥 착하다. 착해요. 아직 세상에 덜 찌든 아니 근데 그 사람도 월급쟁이잖아요. 누가 위에서 시켰으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야. 그렇게 생각하면 좀 용서가 돼. 맞아. 얼마나 그 사람도 그만큼 쪼였으니까 맞아, 나한테 맞아. 이렇게까지 부탁을 그러니까 하겠지. 맞아, 우리한테 맞아. 부탁을 할까. 진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막 미안해하면서. 진짜 너무 미안해하면. 그러면은 피곤해도 같이 하고. 왜 이렇게 다 따뜻해? 친구, 지인, 가족 여행을 갈 때 내가 직접 계획을 한다, 안 한다. 우리가 기획자잖아요. 내일 만약 출장을 가, 여행을 가 하면은 저는 상의, 뭐 까만색 반팔, 셔츠, 다 바지 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냥 바지 몇 개.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. 여기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이와 피의 극명한 차이인 거죠. 그래서 여행을 즉흥적으로 가세요? 좋아합니다. 얼마나 즉흥적으로까지 가봤어요? 그냥 뭐 토요일 저녁에 그냥 갑자기 바다 보고 싶다고 하면 퇴근길에 바로 진짜? 어쩌다 한 번은 저도 이래요. 막 갑자기 바다 보고 싶으면 친구 불러줘. 야 가자 바다 가자. 그리고 또 드라이브 하면서 가고. 표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조개구이집 문을 안 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조개구이집 가면 되죠. 맛이 없으면 어떡해. 우리가 일할 때는 다 계획을 하긴 하잖아요.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. 또 일상생활 생각보다 다 다르네요. 다 놓아요 나는. 일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놓아버려. 너무 힘들어. 맨날 다 계획적으로 살면 피곤해. 탕비실에서 뒷담화를 하는데 내 얘기인 걸 듣는다면? 이런 적 있어요? 근데? 뭐 탕비실이든 화장실이든 회사가 아니라 뭐 학교든 어디든 간에
탕비실은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아 너무 무섭다 그거. 그렇죠. 나 진짜 궁금한 건데 회의실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려요? 혹시 회의실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시나요? 아니 그냥 이거를 보면서 탕비실은 열려 있어서 그렇다 치는데 회의실도 그럼 그런가?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의실에 웃는 소리는 정말 크게 들려요. 잘 들려요. 근데 얘기하는 거는 말하는 게 내용은 자세하게 거기서 소리를 지르지 않는 이상 안 들려요. 그건 있어요. 회의실에서 얘기하는 거 잘 들리진 않아. 근데 좋은 얘기인지도 나쁜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상엽 대리가 하면 내 이름 팍 들려. 맞아. 상엽? 내 이름? 근데 안 들려 앞뒤는. 그런 거 있어요. 응. 아씨 내 얘기하네 막 이러면서. 어쨌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하이 이러면서 들어갈 것 같은데. 저도요. 네. 그런 거를 별로 큰 그런 게 없어요. 뭐 그럴 수 있지. 뭐 내 얘기를 할 수도 있고. 뒷담화인데. 뭐 까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 예를 들면 저 박세빈이 저랬다 하더라 하면은 저도 그냥 얼굴 불쑥 내밀면서 진짜 박세빈 대박이네 이럴 것 같아요. 아 진짜? 와 대단하다. 아니 그냥 탕비실인데 뭐.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의 기분이 풀린다면 I don't care. 욕 먹으면 오래 사는 거죠. 다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. 종교 지도자급들 약간 무슨. 성인이야 성인 지금. 두 분은 어떠세요? 전 못 들은 척 할 것 같아요. 그쪽으로 가려다가 가지도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간다거나. 마음이 그렇게 하고. 상해서? 네. 마음은 이미 상했고 티도 안 낼 것 같아요. 들은 티도. 그러면은 그런 뒷담화를 한 사람이 와서 대리님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? 그때는 이제 예전처럼은 잘 못할 듯? 예전처럼 같이 막 살갑게 하고 이렇게는 못하죠. 이미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는데. 근데 그때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. 사람인지라. 그럼 같이 술을 한잔. 또 술. 마이스 업무를 하면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장점 또는 속으로 앓고 있었는 힘든 점 없다면 없는 이유. 일단은 장점은 진짜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점. 이 연남동에 가죽 세공을 하시는 분들, 뭐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그분들과 컨택을 하다가 또 주요 중앙 정부 부처의 고위직 담당자분들과 각 산업의 모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맞아. 그리고 끝이 있다는 거지. 프로젝트 끝나면 안 만날 수 있어. 맞아. 이거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맞아. 생각 못 해봤다. 근데 예를 들면은 10년 동안 하면은 카운터 파트너가 한 명일 거잖아요. 10년 동안. 그 사람이랑 계속 10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. 와 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바뀌잖아요. 그쵸. 상상이 좀 안 되지 않아요? 그러네. 끝이 있다는 거 생각을 못 해봤다. 저 그래서 버텨요. 와 또 장점? 좋은 호텔들을 많이 가잖아요. 잠은 못 자더라도. 그러니까 그거죠. 딱 어메니티는 챙겨올 수 있다.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가면서 뭐 호텔 도시락을 먹는다거나 그런 좋은 침대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. 이 단점도 되더라고요. 저는 지인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호텔 가자 이렇게 하면 가긴 하거든요. 막 신라 호텔 그 앞에서 막 샤랄라가 사진 찍는데 맞아. 저 사진 왜 찍나 싶고 막 망고빙수 막 먹고 있는데 좋진 않더라고요. 휴가 때 놀러 가고 이래도.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호캉스가 싫어졌어요.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호캉스로 가면은 나 저번에 행사 일을 하러 여기 왔었던 데네. 그렇구나. 하면서 그때 오히려 일했던 내가 여기서 밤을 샜었는데 저기 가면 사무국 있던데 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. 어쩔 수 근데 그걸 없이. 극복하려고 그 호텔 호캉스를 가는 거 아니에요? 전 그런 적은 있는데. 극복하려고. 대극복이? 돼요. 근데 거기서 또 똑같이 행사를 하면은 더 슬퍼져. 나 여기서 호캉스 했었는데 이젠 일하고 그치. 있어요. 전 뭐 제 또래들이랑은 소통을 많이 하니까 뭐가 힘든지 뭐 좋은지 대충은 느끼는데 약간 팀장님들이랑 소통이 좀 적다 보니까 팀장 대표하고 있어 지금? 막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차장님이 느끼기에 힘든 건 뭐가 있어요? 저는 근데 또 제가 휴직을 1년 반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복직을 했잖아요. 6개월밖에 안 됐어. 6개월밖에 안 됐어. 근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느껴요. 특히 이번에 와이퍼럼을 하면서 내가 너무 여러분들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. 마무리가 너무 좋다. 그래서 뭔가 나이 차이가 되게 많아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뭐 주임님이나 그 아래 분들은 나를 불편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.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차장님의 이야기가 저는 어리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어리지 않지? 막 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는 제가 막 헛소리 장난을 해요. 그럼 분명히 욕할 걸 알고 해요.
근데 슬슬 신입분들이랑 똑같이 난 어리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이 친구도 웃는 거예요. 웃을 얘기가 아닌데. 억지로 웃어주는 거야. 그래서 야, 이게 분명 욕을 먹어야 되는데 왜 웃는 거지?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멀어진 세대가 된 건 거죠. 그러니까 엄청 조심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아예 말을 잘 안 해요. 좀 그렇게 되더라고. 과묵해지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친해질 기회도 어쨌든 더 좀 쉽지 않아지고 나도 그러니까 그 친구들 나한테 다가오기 힘들어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못 푸는 거지 뭐. 포기해야지. 맞아. 저희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었어요. 그래서 질문이 이게 마지막이기는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한두 주제 정도 좀 편한 거를 이야기를 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. 괜찮으실까요? 그러면 아까 그 1부 때 우리 했던 질문 하나만 여기서도 해보면 안 돼요? 1000억 행사 수주. 1000억짜리 행사를 수주를 했는데 매주 클라이언트랑 정기 회의가 있는 상황에서 내 카운트 파트너가 전 애인이에요. 한 3년 사귀었어.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갑질을 자꾸 하는 거야. 아까처럼 뭐 밤을 새서 뭘 준비하라고 한다든지. 근데 이렇게 한다면 나는 뭐 PM이나 팀장한테 말해서 내 파트를 바꿔달라고 한다. 아니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딪혀본다. 1000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행사라는 왜냐면 저한테 떨어지는 인센티브가 많아요. 아. 한 인센티브가 한 2천, 3천만 원 돼. 아 진짜? 얼마나 해야 되죠? 3개월. 3개월? 3개월은 참을 수 있지. 3개월은 참지. 6개월? 반년. 6개월. 아 6개월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. 하고 안 보면 되잖아. 인센이 없고 6개월이면요? 아 그럼 안 하지. 돈이 중요하군요. 여러분 3천에서 갑자기 빵원이 되니까 바로 다들 안 하지 이러면서. 사장님 답변 속도가 진짜. 그럼 이거 전 애인이 회사 대표 vs 전 애인이 직장 동료. 직장 동료가 낫지 않아요? 저도요. 왜요?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감히 나를 평가해? 그지? 맞아. 저는 좀 달랐던 게 대표는 저랑은 좀 거리가 멀잖아요. 자주 보지도 않고. 그래서 저는 차라리 대표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우리 대표님 맨날 물으시잖아. 아니 우리 대표님 생각하지 마. 자꾸 그분 생각하지 아까 말고. 이 질문 했을 때 다경은 내 전 애인이 진짜 우리 대표님이라고 이 생각을 해서 막 빨개지는 거예요. 야 그건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. 마지막 질문입니다. 나이 및 직급 차이가 꽤 있는 선배 또는 후배가 자주 점심 저녁을 먹자고 한다. 흑심일까? 이성이에요? 이성 기준. 근데 이런 질문은 마음에 안 드시나요? 저는 어느 식당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자주 점심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돈가스 집이냐 파스타 집이냐 그렇죠, 이런 거에 따라 그렇죠. 좀 자꾸 달라지는 거. 오늘은 까르보나라 한 잔 할래? 이런 식이면은 이거는 약간 흑심이 있을 것 같은데 김치찌개 먹으러 갑시다 하면은 그거는 뭐 흑심이 없는 것 아닐까? 왜 김치찌개도 왜 맛있는데? 김치찌개, 아 그런가? 그래 분위기 있잖아 김치찌개. 김치찌개 얼마나 좋아. 아니야 음식 종류는 상관없는 것 같아 나는. 근데 자주 그렇게 먹다 보면 친해지지 않을까요? 또 이제? 그거를 의도하는 자꾸 거다. 하는 거지. 뭔가 이유는 있을 것 같아. 이게 이성적으로 좋다는 아니지만 뭔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친구랑 밥을 먹었을 때 내가 맛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대화가 잘 통해서 나는 친해지고 싶었다든지 맞아. 뭔가 이유가 있기는 할 것 같긴 해. 근데 자주 먹자고 해서 무조건 이성적으로 좋아서 어떻게 잘해봐 이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질문들이 잘 없는 케이스이긴 해요. 막 우리 회사 이렇게 자주 먹자고 친하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. 종류만 먹자고. 두 분 모셔놓고 사실 질문들이 좀 무거워가지고 저희도 좀 걱정을 하고 부담도 많이 되셨을 텐데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